네, 다음 세션 시작하기 전에 혹시 클래스 딥바이트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인플리세이션 하실 때, 음? 뒤로 후방 이동 네. 하실 때, 저는 스크류 심어서 보통 프리시즌 컷이랑 환자보 고무줄 걸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6, 7번 사이에 심으셔서 파워체인으로 이렇게 뒤로 미시잖아요. 네. 그럼 첫 세트 내내 그걸 유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위치를 바꿔서 만약에 스크류를 쓸 거라면은 그냥 거의 그대로 가는 그때 끝까지 편이고요. 그 세트가 끝날 때까지 그렇죠. 네. 무조건 체인 유지를. 그걸 목적으로 처음에 버튼 컷아웃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간에 뭐 버튼의 위치나 이런 거를 바꿀 수도 있는데 잊어버리면은 또 안 하고 넘어가면 버튼이 있는데 버튼 컷은 이쪽으로 위치 바뀌어 있고 장치 안 맞는 상태에서 잘 끼는 환자들은 또 그대로 껴요. 버튼 있는데 그 위에다 막 껴요, 온라인으로 환자가. 뭐그 정도까지 끼는 환자들이 있으면 또 피팅이 안 맞아서 뭐 인트루전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중간에 뭔가 어태치먼트나 뭐 버튼의 위치나 이런 거를 바꾸는 거를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헷갈려요. 예. 끼는 것보다 그렇게 했을 때가 더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상악을 붙이고 후방 이동시킬 때 미니스크류를 쓰는 방법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대로 그냥 환자 협조들을 얻지 않을 거라면은 보통 팔라탈 측에서 하는 편이고요. 버칼이 어려우니까. 아니면은 그냥 선생님 하시는 것처럼 5, 6번 사이에 스크류 신고 환자한테 고무줄 끼라고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레버암 내리고 어태치먼트 붙이고 하더라도 그 치아에 힘을 주는 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이동을 꼭 만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해도 6번이 팔라탈 측으로 약간 인트루전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서 하악을 후방이동 시키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상악을 후방이동 시킬 때는 다이렉트하게 힘을 가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스크를 써도 많이 보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클래스 1 타입으로 걷는 게 좋고 아니면 오히려 그냥 인터아칠라스틱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이렇게 느껴져요. 네. 네. 그때 파워체인은 그럼 7발주 동안 파워체인 유지되는 거예요? 스크류 쓸 때요. 네. 네, 스크류 쓸 때 파워체인은 그냥 제가 다음 환자 턴 볼 때까지 보통 제가 평균 한 8주에서 10주에 한 번 보니까 그 정도만 유지하고 요즘 파워체인들이 워낙 탄성력이 유지가 잘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워체인을 걸더라도 그냥 시퀀셜 디스탈라이제이션을 버틸 수 있는 정도로 약한 힘만 걸어 놓으니까 그 정도 힘만 발휘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워체인을 거는 거는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까운 거리에 쓰신 파우치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파워체인은 그냥 원래 쓰고, 원래 쓰는 거 쓰고, 가깝다면 이제 한 칸을 좀 늘려서 하거나, 뭐,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단톡방에도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바이트 환자에서 상악 전치 노출이 적거나 나이가 좀 있는 환자에서 패스로직 무브먼트가 있을 때 하악만 앱솔루트하게 인트루전 하고 싶다. 그때 바이트 램프에 의해서 타겟을 이제 상악하악을 같이 인트루전 하느냐 아니면은 하악만 인트루전을 할 수 있느냐 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바이트 램프 쓸 때 그 하악 그 바이트 열 때 프리션 바이트 램프 꼭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상악전 치부 인트루전이 생각보다 잘 안 나타나요. 바이트 램프를 쓰더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상악 전치부는 보통 약간 설측으로 이동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상악 전치부를 같이 인트루전을 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상악 인트루전 양은 많이 안 나타나고 하악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인트루전 할 때 타겟은 하악 전치부를 타겟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단순히 순수하게 버티컬하게 인트루전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어태치먼트나 이런 거 잘 붙이면 당연히 상악도 인트루전이 나타나겠죠. 근데 그 토탈 양으로 봤을 때는 하악에서 나타나는 양이 확실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여기 질문자처럼 상악 전치부 노출이 적거나 순수하게 하악만 인트루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바이트 램프랑 어태치먼트 잘 붙여서 얼라이너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화이트 전치부 인프전 시에 수면 교정에서는 전치부 스크류 자체는 고려 안 하시는 거예요? 어, 화학 전치를 기준으로 한다면 굳이 스크류를 안 써도 인트루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스크류까지 써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예 없었습니다. 없다고 그냥 네, 저는 된다 안 해도 하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해요. 네. 네. 근데 상악전치 같은 경우에는 뭐 거미 스마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인트루전을 좀 하려면 아까 제가 상악은 생각보다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악을 내가 꼭 인트루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파워체인을 좀 스크류랑 파워체인으로 인트루전을 좀 하긴 해요. 네. 근데 그런 케이스도 많지는 않아. 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이제 클래스 3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래스 3는 이제 클래스 2를 뒤집으면 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게 화학 전치의 토크 때문에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이 클래스 3 에티올로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면 대부분의 클래스 3 환자들은 스켈레탈하게 문제를 같이 동반해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장기에 있는 환자라면 상악을 좀 어드밴스 시키는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하악을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 시키면서 AP적으로 얼굴 모습 변화라든지 골격적인 변화를 좀 얻어낼 수가 있는데 클래스 3면서 길다. 이러면 정말 최악이죠. 거기 또 오픈바이트까지 있다. 그러면은 뭐 수술 아니면은 답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되는데 어쨌든 성장기에 있는 환자들한테는 이 스켈레탈 패턴 변화까지 얻어낼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좋은 방향의 치료가 가능할 겁니다. 이제 성장기 클래스 3 환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덴탈로 캐모플라지를 좀 해야 되는데 캐모플라지 할 때 가장 타겟이 되는 거는 아까 클래스2하고 반대. 하악을 후방 이동시키고 가능하다면 상악을 근심 이동시켜서 교합을 맞추는 이런 치료 목표가 대부분이 될 거고 특히 반대 교합까지 있는 전치부 크로스바이까지 있는 케이스에서 하악이 오버일옵션 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버일옵션이 되어 있지만 링구얼로 티핑되는 식으로 약간 캐모플라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전치부 톡 컨트롤하는 부분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상악이 그냥 AP적으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륨이 작은 경우들이 되게 많으니까 클래스 3 환자 중에서는 상악을 넓히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일단 첫 번째로 AP적인 코렉션 하는 방법은 얘도 마찬가지로 화학을 디스탈라이제이션 시키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구칩을 후방 이동시킬 때 링구알 쪽에 그 최후방 구치 뒤쪽에 링구알 플레이트나 이런 데가 구칩을 후방 이동시키는 방해 요소다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뚫고 피질고를 뚫고 나가서 루트가 뭐 무브먼트 되기도 하지만 어찌 됐든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치부를 디스탈라이즈 시킬 수는 있지만 그 양이 좀 제한적일 때가 있다. 근데 뭐 8번을 발치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많은 양 보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내고 싶을 때 IPR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악학 전방 이동, 전후방 이동을 계획을 할 때 클래스 3에서는 아까 클래스 2를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하악을 후방 이동을 시키는데 마찬가지로 크라운의 디지털 업라이팅으로 가는 계획으로 우리가 브라켓으로 할 때도 미니스크를 써서 뒤로 당겼을 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바딜리하게 가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쉽게 가자는 거죠. 가능하다면. 근데 이미 디스탈로 크라운이 티핑돼 있으면 더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럼 그때는 구치부를 후방 이동시키는 것보다는 앞에서 IPR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클래스 3지만 발치할 수도 있고 뭐 하악전치 발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른 모디피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후방 이동이 가능하다면 이런 계획이 훨씬 더 편하고 쉽겠다. 그리고 상악에서도 근심 이동이 가능하다면 클래스 2와 마찬가지로 시비어 클래스 3도 우리가 비발치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구치부를 후방 이동시키는 게 제한적인데 하악이 전치부가 더 뒤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그때 IPR 공간을 이용해서 뒤로 더 당길 수가 있겠죠. 뭐 거꾸로 상악이 앞으로 더 나와서 클래스 1 교합으로 구칩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상악에서도 부치부 IPR을 하고 그 공간으로 부치부를 매저라이즈 시키면은 부치부 규합이 좀 더 좋아지겠죠. 아니면 뭐 7번이 매복돼 있을 때 6번을 앞으로 밀어서 공간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IPR은 뭐 선생님들마다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제 그래픽 심포지움에서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발표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 난다 선생님이 제 앞에 발표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IPR 되게 많이 하는데 IPR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엄청 강조하셨는데 제 첫 케이스가 바로 IPR 케이스여가지고 이게 좀 민망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IPR이 활용만 잘하면 너무너무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되게 매력적이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저는 IPR 아마 끊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적당하게 열심히 잘 전략적으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상악을 근심 이동시키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악을 시퀀셜로 이동시키고 구치부 후반 양이 좀 제한적일 때 구치부 IPR까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아치 일라스틱만으로 굉장히 심한 클래스 3였는데 보시면은 클래스 1으로 잘 끝났죠. 물론 이제 여기 앞에서의 변화는 뭐 어시메트리 심한 환자에서 하악 전치 발치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스크류 사용도 안 했거든요,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좋은 치료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치부가 컨트롤이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전치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버이럽션 돼 있어서 인트루전 해야 될 케이스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토크를 유지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링구얼 루트 톡을 더 많이 부여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거기다가 AP 코렉션을 해야 되다 보면은 전치부를 링구얼을 더 당겨야 되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클래스3는 좋은 치료를 하기가 아무리 얼라이너를 쓰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클래스 딥바이트 환자에서 하악전 치부 톡 컨트롤은 되게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악전 치부의 루트 링구얼 톡은 생각보다 잘 안 먹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클래스 2 딥바이트 환자에서는 상악을 뒤로 당기는 이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루트 톡이 안 먹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먹여놓은 루트 톡이 크라운의 뒤로 당겨지면서 다시 이제 거꾸로 상쇄되면서 사라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링구얼 톡을 실컷 먹여놨는데 전치부를 후방 이동시키는 힘을 가하면 크라운이 다시 링구얼로 디핑 되려는, 그러니까 루트 기준으로는 다시 라비얼로 나오려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놓은 루트 링구얼 톡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쉽게. 그래서 그거는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치료가 되는 방향이 그렇게 좀 내가 만들어 놓은 치료 효과를 상쇄시키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클래스 3도 마찬가지로 하악의 루트 링구얼 툭을 먹이는 거는 가능한데 거기다가 전치부를 뒤로 더 당긴다. 그러면 그 먹여놓은 루트 링구얼 툭이 크라운이 다시 링구얼로 쓰러지는 방향으로 가면서 안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하악 전치부 토크 컨트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악전치, 클래스3에서는 하악전치를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루트 링구얼 톡을 더 해서 보내야 될 케이스들이 많은데 실제로 뒤로 당기다 보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치료 계획이지만 어쨌든 요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루트 링구얼 톡을 부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니까 어태치먼트를 붙이거나 아까 얼라이너 피처 중에서 파워 릿지 그걸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요것만 필요하고 약간 인트루전 하는 방향이다라고 하면 파워 릿지만 써도 괜찮은데 뭐 앵귤레이션 컨트롤을 좀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렇다라면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게 좋겠죠. 대원자 보시면은 14번. 그리고 반대 교합을 넘기는 과정에서 클린책 상에서는 이렇게 그냥 별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오버이럽션 되어 있는 전치부 때문에 조기 접촉되고 구치부가 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냥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환자한테도 미리 설명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전치부가 넘어가기 전에 미리 인트루전을 해서 이렇게 조기 접촉이 나타나지 않게 하든지 네, 그런 계획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치부 오픈바이트가 좀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트루전을 미리 좀 계획을 하고 전치부 후방 이동할 때 이렇게 바들리 무브먼트로 셋업을 하고
필요하면 어태치먼트, 파워 릿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환자는 1년 후에 이렇게 교합 잘 끝났고 뭐 별로 어려운 케이스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3 환자 케어를 할 때 인터아치 일라스틱만으로 이제 케어한 환자 먼저 보여드리면 이 환자 18세 남자 환자고 전치부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구치부는 상당히 심한 클래스 3인데 전치부는 아주 간당간당하게 오버젯이 유지가 되고 있는 환자예요. 이런 환자에서 이제 전치부 얼라이먼트를 미리 해버리면은 바로 크로스바시 또 생기겠죠. 상하의 측절치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공간들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로테이션이나 이런 거 잡으면은 상하에서는 공간이 좀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서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일단 하악은 8번을 빼고 구치부를 후방 이동시키자. 그리고 상악에서는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 공간만큼 구치부를 근심으로 이동시키자. 그래도 전치부가 앞으로 뻗어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은 AP 크레션 하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이 되겠죠. 근데 이 환자는 제가 정말 예전에 치료했었고 초창기에 했었던 환자인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인비절라인으로 이 정도까지 된다고를 깨닫게 해준 환자예요. 일단 클래스 릴라트 걸기 위해서 우리가 AP 크레션 하는 부분에서 이 프리션 컷을 정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3의 기본적인 위치는 상하의 6번의 버튼 컷, 하하의 3번의 프리션 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썼겠죠. 그리고 상하게 이렇게 클래스1 환자들은 대부분 인사이설 쇼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이 인사이설을 얼마나 많이 보여지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웃었을 때 그 이미지가 확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클래스3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악 전치부를 좀 충분히 보여지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오픈바이트가 심한 환자는 아니지만 전치부를 좀 정출을 시켜라 라고 하는 거를 오더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하악전치부가 약간 링구얼로 티핑이 되어 있긴 해요. IMPA가 조금 설득경사 되어 있긴 한데 이 환자에서 저거를 다 업라이팅 시키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계획이고 이 정도 IPA를 유지하면서 제가 앞으로만 나오지 않게 하자. 그러면은 공간이 구치부 후방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상악 측절치가 작았으니까 IPR을 추가해가지고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IPR을 공간 만드는 전치부에서 IPR을 최우선 목표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자의 마지막 스페셜 코멘트에다 써줬던 거는 이렇게 써줬어요. 일단은 상악의 구치부를 앞에 있는 공간 폐쇄할 정도까지 근심이동 시켜라. 그러면은 상악의 구치부 근심이동량을 정해줬죠. 그러면 상악의 6, 7번의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거기에 맞게 하악을 후방이동 시켜서 1mm 오버젯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제가 정해졌던 상악 구치부를 기준으로 해서 하악을 뒤로 밀어서 1mm 오버젯을 형성할 정도로 하악을 뒤로 밀겠죠. 이렇게 두 줄 써주면 상악과 하악의 AP적인 무브먼트 양을 정해준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얼만큼 밀어야 될지, 얼만큼 뒤로 당겨야 될지를 수치화해서 정확히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공간이 없었다. 그러면은 상하의 중절치 위치를 AP적으로 유지를 하고 뭐 IPR을 해서 구치부를 그 IPR 공간만큼 앞으로 밀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주고 AP적인 무브먼트 위치를 잡아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상하게 아까 익스트루전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얼만큼 할 건지를 안 정해졌어요. 그거를 뭐 오버바이트를 어느 정도 형성할 때까지 해라. 아니면은 뭐 1.5mm에서 2mm 범위까지 익스트루전 해라.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했던 거는 이 하악 전치부의 토크를 그대로 유지해라. 요거. 그다음에 배열하는 동안에 크로스바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환자 보시면은 하악 전치부가 아까 클래스 2에서는 전치부 배열을 초기부터 해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클래스 3에서는 초기부터 하면 안 되겠죠. 반대격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배열을 하악에서는 안 하고 구치부가 후방이동이 돼서 공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배열이 시작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배열이 됐을 때 이제 IPR을 좀 적당한 시점에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지금 상악은 보시면은 이 전치부 공간 폐쇄하고 위치 유지 거의 하면서 구치부가 서서히 앞으로 오면서 공간 폐쇄가 시퀀셜로 되게 하는 계획으로 총 45개의 장치가 제작이 됐습니다. 전치부 정추를 오더했더니 여기 정출 어태치먼트가 사전치에 지금 다 붙었고요. 환자는 장치 굉장히 잘 끼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35개 장치가 10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구치부 교합 보시면은 제가 기대 안 했는데 구치부만 기준으로 하면 약간 클래스 2 같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되게 잘 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굉장히 막 그 희망에 차서 잘 끝나겠다 해 가고 있었는데 제가 45개였잖아요. 근데 35번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라인도 잘 되어가고 있고 공간 폐쇄도 꽤 되고 있고 하악 전치도 이제 배열이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멈췄어요. 왜 멈췄냐면 이 부분에 피팅이 안 맞아서 멈췄어요. 굉장히 장치 잘 끼는 아이였거든요. 근데 왜 저기만 저렇게 안 맞을까? 이걸 한번 잘 고민을 다시 해보면 이 환자 초진 상태가 구치가 약간 메지얼 로테이션 돼 있는 상태였어요. 클래스 3 환자였지만 그리고 35번까지 꼈을 때 여기 6번 보시면은 그 로테이션이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 근데 버튼 컷은 아까 어디 붙였어요? 버칼에 붙였잖아요. 버칼에서 클래스 3 고무줄을 앞으로 거니까 당연히 구치부 로테이션은 메지얼 로테이션 시키는 힘이 더 쉽게 생겼죠. 아무리 어태치먼트를 버칼에 붙였다 하더라도 그거를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환자의 어태치먼트를 뭐 링구알에다 붙였다거나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전략 없이 그냥 로테이션 컨트롤이 힘들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셋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얼라이너도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로테이션이 안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피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버튼이 얼라이너 안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치를 다른 데는 잘 껴서 피팅이 잘 되는데 얘가 안 맞고 얘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뒤에도 뜨죠. 그래서 버튼 붙여서 당길 때 어떤 특정 치아에 힘을 가할 때는 거기에 가하는 힘의 방향이 그 치아 이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셔야 돼요. 스크류 써서 파우치에 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자는 어디셔널을 만들어서 여기는 6번에다가 그냥 버튼 붙여서 당기는 걸로 했어요. 로테이션을 시키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훨씬 더 쉽게 되겠죠. 7번도 매지알 로테이션 되면서 근심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버튼 붙여서 당기기는 어려우니까 여기는 링구얼 어태치먼트를 붙여서 많이 무브먼트가 돼야 되는 쪽에서 밀어줄 수 있도록 어태치먼트 위치를 전략적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잘 진행이 되고 있던 하악전 지부는 그냥 그대로 원래 계획대로 얼라이먼트가 진행이 되게 했고 그래서 15개월 후에 두 번째 세트 얼라이먼트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이제 끝내려고 했었는데 얘가 지금 여기 하악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좀 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상악을 먼저 끝내놨었는데 이제 딱 자세히 보더니 여기 로테이션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픽스드는 붙여놓긴 했는데 어차피 하악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마음 먹었어서 또 장치도 잘 끼는 아이였고 아까 저를 깨우쳐준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 번 더 해줄게 하고 장치 한 번 더 만들어서 여기 22번 로테이션 조금 더 잡고 하악의 컨택도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맞춰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총 3세트의 얼라이너로 진행을 했고 첫 번째 세트는 다 못 끼고 끝났죠 대신에 19개월 걸렸고 미니스쿨이 안 쓰고 견치 교합이 클래스 2가 됐어요. 클래스 3였는데 와,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저를 깨우쳐줘서 그 뒤에는 아주 이제 자신 있게 환자들을 치료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예, 구치 로테이션도 잘 잡혔죠. 또 버튼 위치, 어태치먼트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처음부터 버튼을 링구알에다 붙여서 했으면 첫 세트 끝났을 때 그냥 간단하게 전치부 얼라인만 조금 더 하는 어디션을 한 번으로 끝났을 거예요. 좀 기간도 더 짧게 끝났겠죠. 치료 후 셉이고 결과 보시면은 부치부 후방이동, 상하계 근심이동, 전치부 톡 컨트롤 잘 됐고 유지하라고 아까 목표였으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상악 전치부 정출이 별로 없었어요. 셋업을 잘 못했죠. 전치부 정출 안 했으니까.
목표한 대로 아주 잘 됐습니다. 계획한 대로. 루트 패러렐리즘 다 괜찮고, 이렇게 8번을 발치를 할 수 있으면 구치부 후방 용량이 꽤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얘가 팔자고 서서 예뻐 보이는 거지 전치부가 충분히 정출된 건 아니에요. 5년 후에 교합 보시면은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펑셔널 팩터가 있는 환자들도 있죠.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런 환자들은 치료는 좀 쉬워지기는 해요. 펑셔널 팩터만큼 클래스 3가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클린칙에 그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는 되게 좀 어려운 게 되죠. 이 환자 보시면 3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전치부 스페이싱과 크로스바이스를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골격도 약간 클래스 3고 근데 전치부 크로스바이스에 비해서는 구치부의 관계가 나쁘지 않죠. 약간 클래스 3 정도. 입은 조금 나와 있고 근데 처음에 인비졸라인을 권했는데 이분이 농사 짓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 바쁘고 귀찮아서 끼는 건 못한다. 그래서 브라켓으로 해달라 그래서 네, 브라켓으로 하십시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차트인데 23년 7월 달에 하악 먼저 본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다음에 상악을 본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전치부 앞니가 닿아요 뭐 이래가지고 빨리 반대교합을 먼저 개선을 하자. 이게 티핑이 되든 말든 일단은 하악을 뒤로 확 당겨가지고 개선하자. 그래서 구치부의 바이트 레진을 올리고 그냥 이 라이트 와이어 상에서 파워 체인을 걸어버렸어요. 일단은 안으로 당기고 나중에 턱 컨트롤 하겠다. 요 계획으로. 네, 9월 1일이죠. 이 환자 딱 얼굴 봐도 성격 급하게 생겼죠. 근데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오면은 바로 제거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약속하고 했는데 환자가 5일 있다가 4일 있다가 왔네요. 그래서 9월 5일이니까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이걸로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날 바로 인비졸라인으로 바꿔달라 하고 오셨어요. 근데 티핑이니까 이 4일 동안에 생각보다 변화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치부 바이트가 넘어갈랑말랑한 상태여가지고 펑셔널 팩터가 없었던 환자인데 이 변화 때문에 펑셔널 팩터가 생겼어요. 전치부가 엣지 투 엣지 바이까지 이제 이렇게 CR 가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난감해지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조금의 변화가 있었으니까 얘가 유지가 돼야 되겠죠. 다음 딜리버리, 장치 딜리버리 하기 전까지. 그래서 클리어 리테이너 만들어서 환자한테 이제 끼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그냥 시오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요. 시오바이트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환자는 제가 일부러 CR바이트를 기준으로 온라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CR바이트 상태에서 환자 얼굴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바이트를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의 스캔을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그 아이테로 같은 경우 스캔할 때 여기 멀티바이트라고 해서 두 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스캐너에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활성화시키고 하시면 여기 1번 바이트에 CR, 2번 바이트에는 CO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바이트를 하나의 스캔 안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더할 때 몇 번 바이트를 기준으로 초진 상태를 맞춰달라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저는 2번 CR 바이트에 맞게 초진 상태를 맞춰달라라고 오더를 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했냐면 구치부가 바이트가 다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출을 한번 시켜보겠다. 이게 예측성이 있든 리텐션이 되든 말든 일단 한번 정출시켜 보겠다. 그래서 골격의 클래스 3 환자에서 하악이 클락와이즈로 로테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V들이 길게 만드는 거니까 안무가 좋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유지를 해보자는 목적으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는 목적이었어 사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고 상악의 측절치 사이즈가 좀 작아서 거기에 공간을 좀 유지를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악을 후방 이동, 클래스 3니까 하악을 후방 이동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을 좀 잡아줬는데 처음에 나온 계획 보시면은 구치부 정출하고 전치부 스페이스 좀 남겨놓고 하악 전치부 링걸로 들어가면서 공간 폐쇄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고무줄 거는 방향 보시면
클래스 2 고무줄 걸었죠. 왜 그랬을까요? CR 바이트 상태에서는 교합이 클래스 2처럼 되니까 얘는 그냥 클래스 2를 건 거예요. 이게 펑셔널 팩터인지 클래스 3 환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걸면은 반대 교합 또 생기겠다라고 예측이 되지만 얘네들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주는 계획을 믿고 쓰시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계획대로 쓰셔야 되는 거고. 제가 다시 고친 계획은 짧은 클래스를 일라스틱으로 해서 구치부를 익스트루전 시키는 방향으로 어태치먼트들 붙이고 여기서 이제 소구치랑 견치랑 이렇게 클래스3 일라스틱으로 펑셔널 팩터가 사라지는 좀 빨리 사라지는 방향으로 하악을 좀 뒤로 당기는 방향으로 갔고요. 이 하악 전치부 토크 유지를 하면서 공간도 폐쇄할 때 바들리 무먼트로 앵귤레이션 컨트롤도 해야 되니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수직형으로. 구칩에서도 정추를 위해서 어태치먼트들 되게 많이 붙였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 거죠. 이거 이제 설명드렸어요. 클래스 2가 걸렸던 이유. 오픈바이트 개선은 구치부 정출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 여기 하악 전치부는 링걸로 갈 때 루트가 많이 약간 루트 링걸 턱도 같이 부여가 되도록 크라운이 링걸로 살짝 티핑이지만 그래도 루트도 꽤 많은 양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태치먼트를 붙였고 바이트도 많이 열어놨죠. 어쨌든 오버이럽션이 많이 되어 있는 하악 전치를 낮춰야 되는데 링걸로도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수리도 나타날 거니까 그러면은 많이 링걸로 많이 당기면 오버크레이션 더 해라. 아까 딥바이트에서 말씀드렸죠. 네. 클래스 3에서도 어쨌든 커브 스피 레벨링 하려면 딥바이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링걸로 많이 당기고 많이 낮추려면 더 많이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심한 오픈바이트처럼 셋업까지 했어요. 먼저 스마일 라인이 이건 이제 인페이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셋업한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해서 보여주는 이 정도 목표로 가겠다. 이제 환자한테 대략적인 설명만 좀 하고 실제 치료 결과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얼라이너 디자인을 요 치료 목표를 삼으려면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바이트 열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 클린책으로 환자한테 제가 실제 치료할 거를 보여드리면 제가 치료 저렇게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클린책 잘 안 보여줘요. 네. 또 보여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클린책을 보여줘요. 요 정도가 치료 목표다. 근데 나는 이렇게 계획 디자인했다 이런 식으로. 이 환자는 상하 전치 노출은 괜찮아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잡았고 하악은 인트루전을 해야 되고 링구알 루스톡도 필요하고 스페이스 클로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붙였고요. 전치부를 인트루전을 할 때 링구알로 당겨질 때는 정출이 또 쉽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버 커렉션을 많이 해라. 요 계획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루트 쪽 보시면 하악의 링구얼 무브먼트가 꽤 많은데 루트도 상당히 많이 넣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오버크레션이에요. 이 환자는 전치부가 크라운이 살짝 라비얼 쪽으로 나와 있는 IMPA를 갖고 있어서 그냥 컨트롤드 티핑으로 좀 들어가도 괜찮을 환자인데 그렇게 컨트롤드 티핑으로 계획을 해두면 티핑이 더 쉽게 되니까 루트를 좀 이렇게 링구얼로 넣어서 덜 쓰러지게 만들려고 한 거죠. 부치부 쪽에 뭐 8번 이런 거는 무브먼트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서 그냥 초진 상태 유지하게 해놨고 상악에서는 뭐 특별한 무브먼트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3번 장치 꼈을 때 환자가 되게 말은 잘 들었어요. 장치 되게 잘 꼈어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고 바이트를 빨리 넘겨야 되니까 환자 불편해하는 게 지금 전치부 조기 접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속도보다 좀 빨리 했습니다. 2주, 열흘, 일주일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나서 환자들이 장치를 끼울 때 눌러서 껴라 그러면 그냥 교환면에서 이렇게 눌러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 맞아야 되는 곳은 맞은 쪽이에요.
어태치먼트 붙이고 나면 어태치먼트하고 그 마진 사이 그쪽 언더컷으로 얼라이너가 딱 잘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끼는 환자들 좀 있어서 이제 그 마진 부분을 잘 꽉 눌러서 전체가 다 풀로 세팅되게 껴라라고 하는 거를 오더를 하는 거고 11번까지 꼈을 때 3개월 지난 모습이고 피팅 되게 좋죠. 이제 오버젯이 어느 정도 넘어왔어요. 근데 아직도 조기 접촉은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세게 물리는 부분만 조금 교합 조정을 좀 해줬고요. 19번까지 꼈을 때 바이트 많이 넘어왔고 오른쪽은 약간 마일드 클래스 2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고무줄 더 낄 필요가 없으니까 멈추라고 그랬고 왼쪽은 클래스 3가 좀 남아있어서 그대로 계속 끼라고 했습니다. 27번까지 첫 번째 세트가 끝났고 7개월 후에 지금 전방부에서 교합이 좀 세게 물리고 대구치에서 교합이 살짝 떠서 3, 4, 5번 쪽에 조기 접촉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합 조정을 했고 지금 측절치 공간은 나중에 사이즈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놨고요. 보시면은 1번하고 2번의 버클링구얼적인 그 라비얼 서페이스 배열도 좀 다르죠. 뭐 라미네이트를 해야 된다, 아니면 크라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측절치가 링구얼로 들어와 있어야 삭제량이 적어지잖아. 아니면 무삭제로 하든지. 그래서 부치부보다 전치부가 이렇게 조금 세게 닿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교합 조정을 했습니다. 7개월 후에 끝난 모습이고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했으면 했는데 환자 성격 급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끝내주세요 해가지고 레진으로 빌드업 해가지고 이렇게 진료실에서 마무리해 주셨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치부 정출이 좀 되긴 했는데 이렇게 뭐 하악은 많이는 안 된 것 같고 하악 전치부가 아까 토크 되게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티핑 됐죠. 어쨌든 이제 교합은 해결이 됐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계획했었던 이 CR 바이트 이 상태에서 구치부 정출이 좀 됐을지 이거를 평가를 해보면 이 CR 바이트하고 최종 교합을 비교해보면 하악이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까만색 VD를 유지를 하면서 구치부를 정출시켜서 제가 안 줄어들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클래스2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해도 구치부 익스트루전은 생각보다 안 돼요, 잘. 그래서 구치부 정출을 정말로 시킬 거라면 그냥 버튼 붙여서 수직으로 확 당겨버려야 뭔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목표로 했었던 바는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얘가 정출되게 해서 이 얼굴 모습, 이 까만색 라인 보면은 빨간색보다 훨씬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을 좀 유지하고 싶었는데 다시 이 방향으로 돌아가서 얼굴 모습의 변화는 별로 크진 않았습니다. 구치부는 오히려 얘는 좀 함입됐어요. 이게 클래스 3 거는 방향이니까. 그리고 특히 얘 링구알로 루트 토크도 굉장히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티핑돼 버렸잖아요. 환자도 장치 되게 잘 꼈어요. 어태치먼트도 붙였고 오버크렉션도 했어. 인트루전도 충분히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이유는 루트 무브먼트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안 줬기 때문에 반대 교합을 빨리 개선하고자 해서 일주일로 교체를 막 했는데 한 달에 1mm 루트 링구알톡 부여하는 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성인 남성 환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생각보다 이동이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되게 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얼라이너는 어쨌든 마진 쪽으로 갈수록 이게 플렉시빌리티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낭창낭창해지는 거야, 마진 쪽이. 그러면은 루트 톡이 충분히 부여가 안 돼도 얼라이너의 탄성으로 피팅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치아는 충분히 안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 아까 피팅 사진들 봤을 때 다 좋아 보이지만 루트 톡이 제가 계획한 만큼 안 먹었다. 그래서 이 루트 톡을 더 충분하게 먹이려면 장치 교체 주기를 더 길게 가셔야 돼요. 클래스 2에서 상악도 마찬가지. 그래서 얼굴 모습은 뭐 별로 달라지진 않았고 골프 쳐서 탄 게 아니고 농사져서 타는 거예요. 그래도 하악 전치 반대격 개선되면서 로어리 프로츠는 좀 개선됐고 잘생겨졌다고 표현하기는 이를 세우기 시작. 네. 자신감은 생기셨는데.
이제 반대기업 넘어오고 이렇게 치료가 잘 끝났습니다. 근데 환자가 유지장치를 안 끼고 레진 빌드업만 하고, 원래 레진 빌드업하고 여기 안쪽에 픽스 리테이너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바쁘셔가지고, 농사 짓느라 바쁘셔가지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10개월 후에 이가 벌어졌다고 오셨는데 뭐 레진 빌드업 했던 것도 많이 떨어지고 여기 하악 전치도 공간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환자하고 다시 얘기해서 지금 다시 재치료 중이에요. 이 반대기압은 넘어와 있으니까 루트 링구얼 토크를 충분히 부여를 하기 위해서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릴랩스 됐을 때 모습인데 뭐 크게 달라져 보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상악 전체 보면은 확실히 치축이 좀 커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비얼로 좀 밀려 나온 거죠. 상하악이 같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전략으로 하냐면 제가 여기 일단 안 넣었는데, 일단 루트 링구얼 톡은 파워 리지가 되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워 리지를 쓰고 싶었는데 이 파워 리지를 쓸 때 안쪽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면, 그러니까 짝힘처럼 만들면 조금 잘 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어떤 식의 전략을 세웠냐면, 이렇게 하악 전치가 옆에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가 서비컬 에어리어고 라비얼 측에서는 파워 리지로 이렇게 누르게 하고, 하악의 설측에 여기에다가 제가 어태치먼트를 조그맣게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라이너가 딱 잡아주면서 홀딩을 하고 밀어주면 약간 짝힘처럼 이렇게 루트 토크를 좀 잘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인트루전도 조금 해가면서 하면.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해보고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잘 되면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시도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3 환자에서도 우리가 고무줄만으로도 잘 개선할 수 있는 환자들이 되게 많지만 스크류를 꼭 써야 되는 환자들이 또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클래스 2에서 스크류를 쓰는 거하고 클래스 3에서 스크류를 쓰는 게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클래스 3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디스탈라이제이션 폴스를 다이렉트하게 가하겠다는 목표로 써요. 그래서 보통 이 대구치 최후방 부분 레트로몰라 에어리 쪽에 스크류를 심고 7번에 버튼 붙여서 직접 당기는 방법으로 씁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잘 가고. 근데 클래스 2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레버암 붙여서 해야 되고, 얘를 여기 막셀러리 튜버러서티 쪽에다가 식립을 해서 똑같이 클래스 3처럼 당길 수도 있는데 그쪽에다가 식립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거기가 본 데스티가 좋은 자리도 아니어서 잘 빠지기도 하고, 부치버가 후방 이동 됐을 때 빼기 어렵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쪽 자리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칼이든 팔라탈이든 인터프로시말 쪽에 심어서 당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얘처럼 다이렉트하게 당기면은 얘는 다 인트루전 시키는 방향으로 당겨지죠. 그래서 레버암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레버암의 액션이나 이런 거를, 물론 우리가 레버암을 이 저항 중심을 통과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가해서 막 계산해 갖고 하면은 효과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구칩으로 후방 이동을 할 때 레버암을 써서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힘을 가하는 거는 인트루전 시키는 거를 목표로 할 때 제외하고는 별로 효과적이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클래스 3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크라운 레벨에서 거의 당겨지게 되거든요. 여기다 스크류 심어서 당기면. 그러면은 앞에 치아들이 다시 후방 이동이 될 때 뒤에 있는 치아가 리액션으로 앞으로 당겨지려는 힘을 받잖아요. 이제 그거를 스크류하고 파워체인 거는 힘으로 상쇄시켜가면서 유지를 하고 뒤로 당기는 건데, 그 힘의 액션이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센터 오브 레지스턴스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갖고 요 힘을 평행하게 가하면은 우리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치아 이동을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2에서는 차라리 인다이렉트로 그냥 클래스 1으로 고무줄을 거는 게 낫겠다. 바로 치아에다 힘을 걸지 말고 이제 그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 환자 보시면 4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전치부 크라우딩을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되게 심한 돌출도 있고 총생량도 꽤 심해요. 근데 교합을 보면은 우측은 심한 클래스 3, 좌측은 약간 클래스 2인데 좌측이 클래스 2가 된 이유는 지금 여기 37번이 미싱, 그리고 38번이 기울어진 상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발치된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뒤로 좀 가면서
저렇게 교합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 이 환자는 치료 계획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소고치 발치할 수도 있고, 뭐좀 쉽게 가려면 하악전치 발치를 할 수도 있고, 비발치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 환자도 46세 남자 환자, 그리고 전체적인 안모가 돌출감이 많이 심하지는 않고, 환자도 발치는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1번은 제외를 했습니다. 치료 계획에서. 근데 쉽게 가려면 2번 계획이 가장 쉬운 계획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인사에서 교합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되게 좋은 교합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할 때 말고는 하악전치 발치 치료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좀 어렵더라도 3번 계획으로 가자. 그리고 페리오나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정상 교합을 형성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3번 계획으로 갔고, 얘를 후방 이동을 다 시켜야 되는데 아까 심한 클래스 3에서 인타치 일라스틱으로 개선 잘한 케이스 보셨잖아요. 이렇게 인타치 일라스틱으로 뒤로 당기고 해도 되는데 아까 클래스 2에서 스크류 썼던 환자처럼 이 환자는 반대로 상하기 전방으로 더 나오면 안 되는 돌출 환자예요. 그래서 클래스 3 일라스틱으로 혹시라도 상하기 앞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는 앱솔루트 앵커리지로 스크류를 써서 순수하게 스크류로 뒤로 당기겠다 계획을 했고, 왼쪽에서는 지금 클래스 2 교합 상태니까 인터아치 일라스틱으로 해서 교합 만들자. 그리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IPR을 난다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IPR을 좀 충분하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0개의 장치가 계획이 됐고요. 여기 부치부 후방 이동 되는 거 보이시죠? 환자가 장치를 잘 껴서 첫 번째 세트가 11개월 후에 끝났습니다. 얼라이먼트는 되게 잘 됐어요. 이것만 보면 치료가 되게 성공적으로 잘 끝났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합을 보시면 뭔가 되게 엉성하죠. 네. 일단 첫 번째, 여기 교합이 뜨고, 여기도 교합이 뜨고, 클래스 3가 다 개선이 안 됐어요. 여기 클래스 3가 개선이 안 된 이유는 부치부를 후방 이동시키는 힘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스테이징 컨트롤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따 뭐가 문제인지 보여드릴 거고, 두 번째, 여기는 42번 치아가 굉장히 크라우딩이 심한 치아고 라비얼 쪽으로 좀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가했는데 어태치먼트를 안 붙였어요. 안 붙였다기보다는 못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았는데 결과 보시면은 견치 관계를 이렇게 클래스 1으로 맞춰 놓는 걸로 계획을 했고 스크류까지 썼지만 클래스 3가 다 개선이 안 됐어요. 처음보단 좋아졌지만 왜 부족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환자가 장치를 못 낀 건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 이 과정 보시면 처음에는 약간 시퀀셜처럼 보이다가 중간부터는 다 같이 움직이죠.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긴 한데 3번부터 7번까지가 이 과정에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초반에 잠깐만 시퀀셜처럼 저를 속여놓고 그 뒤에는 시멀티니어스하게 엠마스 리트랙션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시퀀셜 디지털라이제이션으로 쭉 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앵커리지 보강할 정도만 여기 뒤쪽에 파워체인 힘을 되게 약하게 걸어놨습니다. 하나, 두 개치 이동할 거 버틸 정도로만. 그러다 보니까 앵커 보강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장치 개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얘를 시퀀셜로 보냈으면 이거보다는 좀 더 좋은 교합이 됐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어태치먼트를 못 붙인 이유는 크라우딩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견치는 로테이션 뭐 이런 거 컨트롤 때문에 어태치먼트를 꼭 붙여야 됐고, 그럼 여기에 링구얼이라도 어태치먼트 붙이면 안 되냐 이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견치의 라비얼 쪽에 어태치먼트, 측절치 링구얼 쪽에 어태치먼트 이렇게 붙이면 환자 장치 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여기 크라우딩이 이렇게 심하게 겹쳐 있는 데에서 장치 빼는 게 힘들어지면 환자가 억지로 잡아 빼면서 거기에서 프랙처가 되게 쉽게 잘 되거든요. 그럼 이 2번, 3번 사이에서 장치가 프랙처가 되면 3번 컨트롤도 안 되고 2번 컨트롤도 안 되고 치료 진행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일부러 얘가 라비알로 나올 때 피팅 안 맞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어태치먼트 일부러 안 붙였습니다. 또 멀리서도 오셔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오디션을 한번 하면 되지 뭐 하고 여긴 닫았어요. 근데 지금 같았으면 여기에다가 뭔가 버튼 컷을 하든 매뉴얼로 중간에라도 피팅이 안 맞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버티컬로 좀 일라스틱을 걸면서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셔널을 만들더라도 훨씬 쉬워지니까. 그래서 얼라이너는 장치가 안 맞으면 무조건 장치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치아가 움직이는데 그 방향은 인트루전 되는 방향밖에 없어요. 얼라이너 위로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뚫고. 그래서
이렇게 장치가 안 맞으면 무조건 수박시 효과로 인트루전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환자처럼 특정 치아 하나만 안 맞는 거는 그냥 환자의 잘못은 아니고 치료 예측이 부족한 문제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트러블 슈팅 하듯이 간단하게 개선하면서 치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 환자에서 그래도 좀 잘 된 거는 여기 38번 치아가 메지얼 티핑 되어 있는데 여기 메지얼 어태치먼트 붙여서 얘를 업라이팅 시키는 계획은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루트가 되게 길었다면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토크를 주는 액션 양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았을 거니까 이 루트가 좀 짧다 보니까 이 정도의 짧은 어태치먼트로도 이렇게 충분히 업라이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디셔널 얼라이너 할 때 지금 여기를 클래스 3 개선하기 위해서 뒤로 또 당겨야죠. 그리고 측절치도 정출도 돼야 되고 레터럴로 또 앵귤레이션 유지하면서 무브먼트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어태치먼트들을 이렇게 충분히 붙여주고 어디셔널 라이너를 계획을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시퀀셜로 다시 뒤로 미르라고 했었고 18개월 후에 이제 교합을 이렇게 정상으로 잘 맞추고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세트의 얼라이너로 1년 반 동안 치료를 진행을 했고 전치부 톡 컨트롤 되게 잘 됐고요. 부치부 후방 이동량도 되게 많았죠. 여기 본 스피큘 있는 부분하고 7번 디스탈 쪽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뒤로 많이 갔습니다. 공간만 충분하면 뒤로 많이 보낼 수 있어요. 스마일 라인도 좋아졌고 예뻐지니까 이렇게 파마도 좀 하시고 그죠? 네. 입술도 좀 더 편안하게 다물어져서 환자분은 치료 어렵게 진행하긴 하셨지만 되게 만족스러워 하셨고요. 한 4개월 후에 교합 유지 잘 되고 있고 이 환자도 치료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 후에 안 오셔가지고 리텐션 자료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오시겠죠? 저는 안 오시는 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안 오시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더 치료를 좀 빨리 하고 싶다. 뭔가 아까 앞에 환자처럼 클래스 3를 개선하는데 좀 더 빠르게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다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만 되게 심한 클래스 3, 어시메트리가 좀 있습니다. 반대 교합도 있고, 어시메트리도 있고 해서 이쪽 구치부 교합을 좀 빠르게 개선을 해줘야 반대 교합도 좀 빨리 개선되고 환자가 편해지니까 지금 이 AP 크래셔는 이렇게 잡았어요. 지금 동시 이동이죠. 동시 이동이고 스크류를 쓰기로 했는데 앞에 환자처럼 스크류만 써서 동시 이동을 이렇게 하면 강한 힘은 또 못 가해요. 아무리 저렇게 7번 뒤에다가 스크류 신고 하더라도 여기도 똑같이 약한 힘으로밖에는 못 하는데 아까처럼 하면 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클래스 3 일라스틱을 같이 걸었고 그 다음에 이게 치아가 움직이려면 공간을 만들고 움직여야 잘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보통은 잘 안 하지만 6, 7번 사이까지 이렇게 포스테리어 IPR을 좀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7번은 스크류가 당기는 힘으로 공간이 생기고 6번은 IPR 공간으로 뒤로 당겨지고 앞에 속옷치부터 견치까지는 IPR 공간 플러스 클래스 3 일라스틱으로 앵커 보강하면서 그 공간으로 바로바로 뒤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공간도 충분히 만들어주고 앵커리지도 더 보강해가지고 동시에 치아가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가해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구치부 교합이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클래스 1 교합까지 맞춰지는데. 물론 이제 그 뒤에 피니싱 하고 하는데 또 추가적인 8개월이 필요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AP적인 변화를 정상 범위까지 만드는데 8개월밖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략만 잘 세우면 치료를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환자는 이제 미드라인 데비에이션 있는 거랑 이렇게 맞추고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치료를 끝냈습니다. 상악 확장까지 했던 환자예요. 상악이 좀 좁아서. 상악 확장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상악골이 약간 다운워드 포워드 무브먼트 되고 하악이 살짝 돌면서 클래스 3 얼굴 모습에는 좀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안모 변화도 상당히 많았고요. 이 하악 구치부 후방 이동되고 전치부 반대 교합 개선되고 4년 후 교합도 미드라인 데비에이션 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빨리 한다고 실패하진 않아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만 하면은 충분히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고 그 계획으로 치료된 치료는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상악이 클래스 3 환자에서는 상악이 좁은 경우도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좁은 상악을 넓혀주지 않으면 정확한 교합을 형성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버스 컨트롤을 잘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이 환자 보시면은 부치부 교합이 양측 어시메트릭하죠. 여기 오른쪽은 심한 클래스 3, 왼쪽은 약간 클래스 3. 바이트는 열려 있고 미드라인 데비에이션도 꽤 심합니다. 얼굴 모습은 측방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환자는 이렇게 페이셜 어시메트리가 상당히 심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수술은 안 하겠대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상악을 좀 넓히는 방법으로 해서 교합을 최대한 맞춰보자 계획을 했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봄 타입의 RPE를 좀 쓰거든요. 클래스 3 환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어서 요즘에 이런 장치로 좀 많은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 상악은 넓혀가면서 하악을 후방 이동시키는 힘은 여기에 오른쪽이 아까 클래스 3가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뒤쪽에 스크류를 식립을 해서 뒤로 당기고 동시에 양측에 클래스 3 일라스틱을 거는데 얘도 돌출이 약간 조금 있었으니까 상악이 전방으로 이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가 스크류 4개로 고정한 아주 강력한 앱솔루트 앵커리지니까 여기에 이거 아크릴 레진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냥 레진으로 버튼 붙이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여기 버튼 붙여서 저기에 직접 클래스 일라스틱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일라스틱으로 당기고 스크류로 당기고 이렇게 한 거죠. 상악 확장이 이 정도까지 됐고 보컬 인클리네이션이 많이 좋아졌고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가 12개월 후에 끝났습니다. 치료를 되게 잘 받아가지고 이런 환자들은 오픈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이게 트랜스버스 컨트롤만 잘 해도 자연스럽게 오픈바이트 개선이 되거든요. 10번까지밖에 안 꼈는데 바이트 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트랜스버스가 안 맞는 환자들은 이제 버티컬적인 문제보다는 트랜스버스 때문에 교합이 불안정하게 물리면서 바이트가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만 컨트롤 잘 해줘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되게 많이 넓어졌죠? 그다음에 어디션을 만들어서 미드라인이랑 교합 최대한 맞추고 어시메트리가 꽤 있었던 환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교합을 맞추진 않았어요. 미드라인 데비에이션 좀 남아있고 여기는 오히려 약간 클래스 2처럼 해서 끝났는데 하악 후방 이동 되게 많이 됐죠. 그리고 상악에서도 구치부가 이동은 많이 안 됐는데 익스펜전 되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으로 돌출됐던 전치부가 뒤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정출도 생겼을 거고 그러면서 오버바이트도 자연스럽게 좋아진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상하악이 전치부가 다 링구얼로 들어오면서 바이트가 저절로 좋아진 거죠. 얼굴 모습 변화가 좀 있었고 특히 상악골 확장하면 이 부분의 볼륨이 좀 좋아져서 클래스 3 환자에서는 얼굴 모습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시메트리가 있는 환자들도 구치부 인클리네이션을 좀 잘 잡아주면 그 어시메트리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턱의 모양이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교합이 좀 안정화되면서 턱 관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하악의 포지션이 보통은 대부분 어시메트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변화가 많이 됩니다. 완벽하게 개선 안 되겠지만 이렇게 끝났고 8개월 후 리텐션도 보시면은 되게 유지 아주 잘 되고 있죠. 이 환자분은 4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전치부 크라우딩과 크로스바이스를 주소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도 보시면 상악이 되게 많이 좁은 게 느껴지죠. 이거를 CT를 꼭 찍어보지 않아도 그냥 임상적으로 상악 구치부가 버코 버전되어 있고 하악 구치부가 링걸 티핑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상악이 좁은 환자다라고 그냥 아주 티피컬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상악이 많이 좁은 환자고 클래스 3 환자에서는 가급적이면은 발치를 피하는 계획을 저는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상악을 넓혀주면 공간이 꽤 많이 생기겠다 판단을 했고 어스메트리도 약간 있고요. 여기 중안면 부분이 좀 꺼져 보이니까 익스텐전 해주면 안무에도 좀 도움이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악은 넓혀서 공간을 만들고 하악은 클래스 3 개선해야 되는데 얘를 더 돌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스크류를 이용해서 뒤로 당기는데
시퀀셜하게 뒤로 가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 잡았고요. 시퀀셜하게 가다 보니까 당연히 개수는 좀 많겠죠. 첫 번째 세트 얼라이너가 13개월 후에 끝났습니다. 아직 바이트는 굉장히 많이 엉성하고 이 환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쉽게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링걸로 티핑되어 있는 4번 컨트롤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어요. 환자가 장치를 잘 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피팅이 안 맞아가지고 저 부분을 여기 링구얼에다가 버튼 붙여가지고 프로스라스처럼 당기면서 업라이팅하고 이래 가면서 맞춰가면서 했었던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라이먼트는 꽤 잘 됐는데 바이트는 되게 엉성하게 됐죠. 그래서 추가 장치를 계획을 해서 구치부 후방 이동은 스크류로 그대로 계속하고 이 구치부 쪽에 바이트 세팅은 이렇게 일라스틱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여기 우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번 보시면 크라운이 디스탈 로테이션 돼 있었어요. 그리고 처치아가 메지알 로테이션 되면서 뒤로 가야 되고 익스트루전도 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환자는 클래스 3 환자예요. 그래서 여기 7번에다가 버튼을 붙이고 여기는 5번 링구얼에다가 버튼을 붙여서 얘를 뒤로 당기는 힘을 가하면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링구얼에서 버칼로 그러면은 요 방향의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당기니까 익스트루전의 힘도 생기고 클래스 3 일라스틱이니까 디스탈라이제이션에 대한 서포트도 같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고무줄 거는 위치 하나 조절하는 걸로 이 치아의 3차원적인 무브먼트에 훨씬 도움이 되게 장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 세트 얼라이너가 10개월 더 치료해서 23개월 후에 치료 마무리된 모습이고 이렇게 넓혀져서 끝났고요. 하악도 충분히 잘 넓혀졌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끝까지 바이트랑 잘 맞춰져. 물론 이제 7번이나 이런 데 교합이 약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환자의 그 골격적인 문제 생각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세틀링 되는 거나 이런 거 확인하면서 좀 유지해도 되겠다. 크라우딩이 상당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치부 돌출 거의 없고 상악전치 토크는 오히려 더 좋아졌죠. 라비오 버전돼 있던 상악전치가 뭐 환자가 이렇게 고개를 살짝 숙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토크는 되게 유지가 잘 됐고 좋아졌다. 여기 7번이 크라운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교합 조금 안 맞는 거 무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훨씬 젊어졌죠, 환자분. 네. 지금 하라 그랬으면 IPR을 했을 것 같은데 왜 IPR을 안 했는지 그 이유가 전혀 안 적혀 있어요, 차트에. 네, 아주 그 미스터리인데 IPR까지 했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브레이크 트라이앵글도 있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저희 그 전주 옆에 이제 다른 타지에 사시는 분인데 되게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얼굴 모습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좋아졌고 여기 특히 여기 중안면 쪽 볼륨감이 좀 살아나니까 클래스 3 얼굴 모습이 좀 개선이 됐고 하순도 살짝 들어갔습니다. 뭐 예뻐졌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좋아졌다는 표현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고 1년 9개월 후에 교합 보시면 여기 7번도 이제 많이 교합 좋아졌죠. 네, 클래스 3 썸머리를 해보면 클래스 2 반대로 하악을 후방 이동, 상악을 근심 이동 이렇게 시키는 계획으로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자. 근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IPR까지 해가지고 그 전후방 이동에 대한 공간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전칩의 후방 이동이나 부칩의 전방 이동이나 상악에서 이제 그런 공간들을 좀 계획적으로 잘 하자. 대신에 반대교합 있는 환자에서는 하악 전치부에 오버랩션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대역이 개선되는 동안에 그쪽에 조기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인트루전을 미리 계획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리트랙션 되는 동안에 바이트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오버코렉션 역할로 이렇게 인트루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링구알로 티핑되어 있는 치아를 링구알로 더 당기는 거니까 치아를 링구알 루트스톡을 부여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 인클리네이션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뒤로 당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태치먼트나 파워 리지의 사용들 이런 걸 해야 되고 장치 교체 주기도 가급적이면 좀 천천히 해라 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구칩을 후방 이동시킬 때 많은 양을 후방 이동시켜야 될 때 미니스크류를 쓰는 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이때도 디스탈라이제이션의 양상은 가급적이면 시퀀셜로 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성이 높다. 그리고 상악이 좁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트랜스버스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게 치료 과정들을 쉽게 만들고 치료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37분이니까요. 시간 빨리 끝내는 게 낫겠죠? 50분까지 짧게 쉬고 네, 오픈바이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